반갑습니다. 오늘은 60갑자의 첫 번째 갑자일주. 갑자일주 유명인가 실간사주 보겠습니다. 갑자는 욕지죠. 그러면서 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이나 자나 다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글자죠.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는, 그리고 인성이라는 뭔가 배움의 열망이 있는, 그런데 이것이 욕지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뭔가 매력 있는 또는 감정이 풍부한 시나 연극이나 또는 다소 가무, 음주 가무 이런 쪽으로도 발달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하튼 갑자라는 것은 뭔가 초발심을 가지고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자궁에서 막 머리를 내밀고 노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뭔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여기 보면 김건태 씨 사주가 있죠. 이 김건태 씨 사주가 보니까 이 김건태 씨는 영화 1987년인가 거기에 이제 고문 받는 그런 거기에서도 나오고 막 그러죠. 그게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그때 1980년대에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렇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좀 몸을 다치고 그랬죠. 그러고 이제 90년대 중반부에 가서 국회의원을 내리 3선인가 4선인가 하여튼 좀 국회의원을 많이 했죠. 이분에 보면 인월의 간목 아닙니까? 근로가 아닙니까? 근로. 인월이라는 것은 이 어둠을 뚫고 새롭게 나아가는 기운이고, 거기에 간목 근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희망에 대한, 새로움에 대한 열망이 강한 기운이죠. 인월의 간목이라는 것이 근록이니까. 근록이라는 것은 뭡니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그죠?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자립적인 성향. 그리고 사회에 있는 이 비견이라는 나의 비견들과 더불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도 새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희망을 부르는 그러한 기운이죠. 근데 이 갑자가 되다 보니까 원래 이 갑자는 정인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갑자들을 보면 이렇게 정인이면서도 끼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사주는 해자축 수국을 이루고 그 중에서도 인수가 딱 투관했죠. 편인성이 딱 투관했죠. 인성이란 자체가 생각, 사상, 이성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상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월이라는 뭔가 어둠을 깨고 새 세상을 여는 그러한 인성,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인성이 혼자 가는 것이, 다시 이 감목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겁재를 다리고 다니죠. 주변에 있는 동지들을 규합해가지고 같이 해자축이라는 이상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죠? 그런 사주죠. 거기에 이 정화라는 상관, 그죠? 이 태양을 향해서 나가는. 그래서 이 사주가 나의 편인이, 나의 사상과 정신이 상관이라는 새로운 혁신을 꿈꾸는, 불같은 혁신을 꿈꾸는 그런 사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갑자랑시 평두살이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문을 당했을 때의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이 근록의 갑자가, 고문이라는 것이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굴복시키잖아요. 이분이 쉽게 굴복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보여지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하튼 이분이 여기 보면 이분이 1990년대 중반, 그러니까 이 정화라는 이 상간의 세력이 뜨고, 이 무관사주인데, 무관사주가 원래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관운이 딱 지지해 왔을 때, 이제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때부터 국회의원을 내리길이 3선인가 4선인가 했죠. 여하튼 이 근록에 이 갑자라는 성각자의 모습으로서 비견, 급제와 더불어서 자기 이상을 꿈꾸면서 이 상관적 성향을 드러낸 그런 이상주의자의 엄격한 그런 사주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호 씨가 있네요. 조세호 씨가
조세호씨는 갑자네. 잠깐만요. 예, 조세호씨입니다. 이 조세호씨가 신월의 갑자네요. 신월이라는 것은 간목이 절지로 들어갔죠. 절지라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서 극으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월 자체를 절처봉생, 간목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곳이다 해서 절처봉생이라 하죠. 그래서 이 절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 모습을 극과 극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급변하고 돌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고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새로운 자기 삶 자체를 완전히 턴하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이라는 이 편간의 세상에서 편인을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신자진 구글자 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친구는 좀 이렇게 꿈과 희망, 이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이상이 이상으로만 그치지 않고 김건태씨는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간이라는 것을 끌어다 썼고, 그죠? 상간이라는 것은 혁명적인 것을 끌어다 썼고, 이 친구, 이 조세호 씨는 제로서 제극인을 했죠. 요 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미를 찾아갔죠. 편재라는, 그죠? 아주 자극성 있는 재미를 쫓아간 그러한 구조죠. 그러면서 초반에 이 신유술이라는 다소 힘들지만은 재미있는 그런 재간이 있는 이 세상에서 자기 인성, 자기 아이디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의 생각을 실현하려고 했던, 그러면서 절처봉생, 죽을 자리에서 힘들지만은 거기에서 이 자수라는 정인의 도움으로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연예 활동을 할 때 장애는 아주 많지만은 그것을 절처봉생으로서 오히려 그런 장애가 자기의 희망이 되어서 주위의 도움으로 인해서 잘 되는, 지금은 그 유재석 씨와 하는 뭡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이 대화하는 프로가 있는데, 유퀴즈인가? 그 프로에서 유재석 씨와 짝을 맞춰서 인기를 얻고 있죠. 이분이 여기에 있는 이 자수가 그리 되면 유재석 씨가 되겠죠. 여하튼 인성의 도움으로 뭔가 약간 어려운 환경을 잘 풀어서 쓸 수 있는, 그러면서 제극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분이 그 프로에 보면 그렇게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이 사주 구성으로 보면 이 사람의 인성을 제로 만드는 그런 순발력 또는 아이디어가 뛰어난 그러한 구조의 사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갑자라는 것이 선비사주인데, 이 친구는 이 갑자가 욕지가 발현되어서 그 연예계로 빠진, 그죠? 자기 그 감수성을 이용한 연예계로 빠진 그런 행태로 보이네요. 이 사주는 이 제극인이 잘 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인성이 지나실 때는 제가 제극인을 해주는 것이 좋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수행자 사주입니다. 이분은 4월의 갑자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보면 사사 아닙니까? 그죠? 식상이잖아요. 이 식상의 세상, 그것도 불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초년을 완전 불같은 초년을 보낸 모양입니다. 이 간목이 화를 만나니까 꽃이 확 핀 거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사라는 것은 간목의 병지잖아요. 이 병이라는 것은 역마성을 가지잖아요. 더군다나 인신사회가 역마인데 그 중에 사는 완전히 그냥 빛과 같이 퍼져나가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초년에 일저일 하다가 군문이 됩니다. 그래서 군문에서 이 사하니까 엄청 열심히 넓게 활동을 하셨죠. 그러면서 본인이 갑자잖아요. 이 자수라는 이 정인을 가지고 여기서 이 정인은 문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분은 군문을 하셨는데 거기 안에서 내부에서 그 문서 관련 일을 하셨는데, 특히 이 자수니까 아주 깊고 이 가치 있는 그런 문서에 관련한 것을 취급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42세 임자대운이 최고운이었죠. 이때 인성이 옴으로써 이 인성을 가지고 이 식상을 잘 통제를 해가지고 이때 이분이 군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52세 신의 대운이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신의 대운이 되면서 이 자수는 사와 이 자사 합을 하죠. 암합. 자중의 개수와 사중의 무토가 무게 합을 암합을 하는데 이 해수가 오면서 사해충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분이 갑자기 그 국문에서 해이를 느껴가지고 제가 수행자가 돼요. 원래 이분이 초년의 정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초년의 정인이 이 444라는 어떤 현실의 활동에 때문에 빛을 잃었죠. 그랬는데 이 자수가 오는 이 시기에 이분이 42세 때 성진과 성진을 거듭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신의 대운이 되면서 사회충을 딱 때리면서 이분이 더 성진은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분이 그것을 그만두고 놓아서 제가 수행자가 됩니다. 불교에. 그러면서 부인과 더불어서 이 전국에 있는 절이란 절, 수행도량이라는 도량, 그리고 그 참선하는 데를 이 상거, 하거 다 따라다니면서 그야말로 선인들보다도 더 수행하는 삶을 살면서 살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 불란 사사정사라는 이 불란 세상을 나의 정인이라는 이 자수의 물을 세상에 딱 올려가지고 이 불을 꺼주는 사주죠. 그래서 초년에는 아주 살기 위해서 초년에 이 30세까지 이 비견운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견이 식상을 생하기 때문에 인사 형살이 나면서 완전 몸이 부서지르고 일을 했는데 살아가면서 이분이 그런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느끼고 역시 이 자수라는 것이 발동을 하면서 근본자리, 자기 마음자리를 인성이죠. 마음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예계 쪽으로도 빠져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워낙 어릴 때 힘든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성진에 목을 매달다가 결국은 그것이 허망한 것을 깨닫고 제가 수행자로서 지금도 아주 열심히 수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대개 이렇게 자월이나 다시 4월이나 5월이나 이 간목 일간들이 특히 이렇게 갑자 일간들을 상담을 해보면 엄청 열심히 살고 변화 많게 살고 때로는 바람둥이로 사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참선이나 수행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분과 같이 이렇게 그런 운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마음만 있지 그 방향을 틀지 못하고 그 욕망의 세계에 끌려다니면서 또 일어나면 후회하고 또 끌려다니고 이런 삶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월의 간목이죠. 이분은 태극근 고수인데 정간격이죠. 정간에 정화라는 상간을 딱 올렸죠. 그죠? 그래서 정간은 정간인데 키선한 정간이죠. 이분이 어릴 때 병신, 정미 이렇게 오면서 초운에 목하운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원래 정간격은 모범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초년에 이렇게 양인이 뿌리를 탁 내리고 정간이 절지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을미대운에 오면서 이 관하고 격각이 딱 나면서 이분이 그 시골에 사시다가 공부가 하기 싫어갖고 고등학교 때 그냥 무작정 서울로 도망갔답니다. 서울에 도망갔다가 서울역에서 웬 그 날치기를 만났는데 이 날치기들을 그 어떤 그 주변에 있는 무술 고수가 그 날치기 몇 명을 이렇게 제압하는 걸 보고 그때 무술에 매료되어서 그때부터 운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막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제 무술을 연마한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여기 34세 인성운이 딱 뜨죠. 이때 상간폐인이 딱 되죠. 그러면서 사유축으로 딱 간을 끌고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 그런 체육관을 내가지고 지금까지 쭉 그 태극권 사범으로서 그쪽 계통에 상당히 신망받는 그런 고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역시 이분이 기본적으로 정간이지만은 상간, 경간의 기질이 있고
더군다나 이분이 자유기문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고 이 자수가 욕상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급들과 해자축을 이뤄가지고 자유가 만나면 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주 가문을 좀 즐깁니다. 그래서 운동 워낙 뭐 그거는 직업적으로 잘 하시는 거고, 주변에 이 비견들과 더불어서 매 운동 마치고 나면 또는 주말만 되면 이분들하고 모여서 막걸리 먹고 술 먹고 하는 것으로서 쭉 그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재가 약하잖아요. 재가 약하니까 주거가 조금 불안정하겠죠. 보통 이렇게 토가 약한 분들은 좀 안정이 안 되고 좀 이동수가 많은 경우가 많죠. 특히 목 일가는 나무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 토가 이 사주가 약하고 이 해자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44세 기운에 오게 되면 자진합에 진의 기운이 들어가면서 이 진토가 나타나서 오히려 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점에서부터 해서 부인의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부인이 건강이 계속 좀 골골골 하는 것으로서 이제 좀 근심이 있는,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정간이라는 간을 가지고 거기에 조금씩 상간짓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이 자유기문에 술 파티를 벌리면서 아주 재미있게 사시는데, 부인이 좀 계속 몸이 아픈 것이 하나의 걱정이라면 걱정인 그런 태극근 고수의 사주를 봤습니다. 예, 오늘은 갑자일주, 갑자가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시도하는 기운이 강하죠. 그 중에서 이 김건태씨 같이 인월의 간목이 근록으로서 새 세상을 바라면서 해자축의 이 인성 이상을 가지고 상간의 혁신을 꿈꾸면서 살았던, 그러면서 고문당하면서 이렇게 간운이 왔을 때, 무관사주가 간운이 왔을 때 국회의원을 쭉 지냈던 김건태씨 사주를 봤고, 그러면서 신월에 이렇게 재간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세상에서 절처봉생의 모습으로서 인성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인기를 얻고, 그러면서 제극인을 해가지고 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우울할 수 있고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주가 식상이 화가 없어서 이 목이 뻗어나갈 활동성에 있는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극인을 함으로써, 그죠? 이 편인을 제극인을 해줌으로써 어떤 삶의 희망을 얻는, 그래서 이 사람이 몸이 나쁘고 안 좋은 와중에 이 재라는 아주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그런 연예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운이 이렇게 인성운을 만나면서 이 지금 이 30세 대운이 해수의 간목이 장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해자축을 이루죠. 그래서 이제 특히 올해 이 유재석이라는 그런 이제 끌어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좀 더 인기를 끄는, 이 간인 상생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인기를 끈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조셔시 사주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화가 약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인기응변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제극인으로 봐서는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4월에 간목이 아주 불꽃 같은 전반부의 삶을 지내고 신의 대운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제가 수행자로서 참선을 위주로서 1년 365일을 수행자의 삶으로서 선방을 돌아다니면서 부인과 더불어서 선방에 살면서, 그죠? 역시 이분도 토가 없죠. 대개 토가 없는 사람들 어디 한 곳이 안정적으로 잘 안 있는 성향이 있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마가 있으면서 토가 없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계속 떠들면서 살았고, 그 제대를, 그 근무를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 그냥 집이라고는 있지만은 1년에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며칠이 안 된답니다. 계속 뭐 선방에 왔다, 이 선방 저 선방 다니니까. 그런 제가 수행자의 삶을 사는, 그죠? 이 갑자라는 이 자수의 어떤 근원 자리를 찾는, 전형적으로 갑자를 잘 이용하는 케이스죠. 그 다음에는 6월의 간목이 정관격으로서 약간의 상가를 하면서 자유기문을 써가지고 음주 가문을 주변 사람과 더불어 재미있게 음주 가문을 즐기면서 사는 그런 태극근 고수. 이 태극근이라는 자체가 부드러움을 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간목이잖아요.
이게 이분이 하는 태극권을 보면 약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극권도 양가가 있고 진가가 있고 그러는데 양가가 좀 더 부드럽거든요. 이분은 진가 태극권을 좀 더 힘있게 하는, 요 옆에 보면 이 양가 태극권 하는 을목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동생도 태극권 고수인데 동생은 좀 더 부드러운, 그죠? 그런 것이죠. 이 자체가.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은 이분이 갑자가 처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계통이 이제 이 태극권을 뿌리 내리게 한 분이 이제 이분 태극권을 가지고 와서 뿌리를 내리게 한 그런 어떤 좀 시조세 정도 되는, 태극권 시조세 정도 되는 분의 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갑자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